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민병주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 등 대북 정책과 외교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인사와 소통 부족, 대선 공약이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따끔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철학으로 제시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임을 온 국민에게 행동으로 보여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 정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국민 행복을 위해 몸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이후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서 국회 본연의 직무인 법안과 예산 심사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국정원 댓글 사건에만 몰두하시는 듯 해서 초선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2항은 예산안의 국회 의결 시점을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말로 접어드는 현재 국회는 어떻습니까? 2014년도 예산안 의결은 고사하고 국회법에서 8월 말까지 통과시키도록 규정된 2012년도 결산 의결조차 마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기재부 차관 나와주십시오. 차관님, 헌법에서 예산안의 국회 의결 시점을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정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국회에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을 행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충실히 집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사례를 볼 때 그 예산 처리 기한을 지킬 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결산이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예를 보면은 굉장히 일정이 빠듯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대로라면 민생 안정이나 경제 살리기를 위한 정부의 사업 모두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걱정을 의원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혹여 연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준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경우에 어렵게 회복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하여튼 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재량 지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굉장히 지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서민이나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부분이 재량 지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의 삶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차관께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용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차관님께서 보충 답변하실 게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용섭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방법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적어도 조세 부담률 자체를 올리는 것보다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분들, 그 다음에 세금을 덜 냈던 분들 우선 세금을 내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 경우에 필요하다 그러면 세율을 올리든지 하는 방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을 통해서 저희가 하여튼 세수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세출의 어떤 불합리한 지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충분히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조세 부담률 관련해서 이제 국제 비교를 하실 때 저희가 그 나라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그 발전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우리나라가 이제 GDP 규모, 1인당 GDP 규모를 보면 그 OECD 평균의 약 80% 정도 됩니다. 그런 측면,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지금 조세 부담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그 높은 수준이 하는 데 대해서는 낮은 수준이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세 부담률 자체가 사전적으로 결정해서 확정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 부담률은 저희가 어떤 세수 확보 노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통해서 아니면 경기가 잘 돼가지고 경제가 잘 돼서 세수가 확보되는 방법을 감안했을 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수가 자동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조세 부담률이 사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지 세계 어느 나라나 조세 부담률 자체를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서 저희의 어떤 그 비과세 감면 축소 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지역경제 양성화 노력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세입이 한 20조 이상이 지금 빠진 상태고 그런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정부로서는 그런 어떤 세금을 덜 내거나 그동안 안 내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세수 확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차관님,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가치는 과학기술 기반 창조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정비가 절실한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295개 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죠. 예,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리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출연연 얘기 아직 안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중 출연연의 경우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죠. 말씀하신 대로. 네. 예. 이 고문법이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저희가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막스 플랑크 연구소 그리고 일본 이화학 연구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모두 세계적인 연구소들입니다. 이 세 연구소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화면을 잠깐 봐주십시오. 세계적인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연구개발과 지식창출이라는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를 고려해서 예산, 인력, 평가를 포함한 각 부문에서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연연의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차관님을 포함해서 기재부 관계자들께 수차례 그 필요성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해지해도 얻을 이익이 크지 않아 불가피하다는 입장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출연연은 무엇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까? 여타 공기업처럼 시장성과 수익성을 강조해야 하는 기관인가요? 수월성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출연연 본연의 기능과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타 공공기관과의 관계, 그 다음에 출연연의 자율성에 확보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5월 25개 출연 연구기관을 방문해서 현장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96%라는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관님, 예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죠. 제도 개선만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는 것인데 그럼에도 반대하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 아닙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출연료는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성과를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그것이 꼭 부분은 정출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3월에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께서 부처 이기주의로 국정과제 추진이 뒤연돼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직 잊고 계신 건 아니시죠? 차관님. 안 잊고 있습니다. 네.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출연연이 미래부가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익법 개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저희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시죠. 네. 예. 우리나라는 자원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하나로 현재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더더욱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절실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방금 제가 기재부 차관께 질의한 내용 들으셨죠? 네. 총리께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서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도 상당한 부분 근거가 있습니다만 또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걸 감독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하냐 하는 또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 주요 선진국 연구기관 사례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방문되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정부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정부는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인들에게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느 부처가 관리할까, 어느 조직이 관리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건 부처 이기주의에서 꼭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지금 많은 의원님들과 현장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나요? 네, 하여튼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미래부 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두 연구회가 조건 없이 통합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지난번에 제가 관계 부처 장관 회의를 해서 통합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부터 강조하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며 정책 조율을 하라는 메시지대로 총리께서 부처 간 의견을 잘 조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부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출연연이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부 장관 나오십시오. 예, 장관께서는 한 부처 소관이 된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 통합에 대해서 당초에 반대 입장이셨던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동의하시나요? 저는 반대해 본 적 없습니다. 예. 그 통합대에서는 저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만 이제 그 현장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연구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을 나눈 바는 있습니다. 예, 장관께서 지원을 해주신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진보정의당 대표 연설에서도 탈핵이 주장됐고 일부 환경단체에서도 독일의 예를 들면서 탈핵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독일과 같습니까? 뭐 다릅니다. 네, 독일의 화면 경우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주요국의 설비 예비율과 설비 비중 원전 비율만 보여드렸지만 독일과 한국의 설비 예비율과 원전 비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독일의 1인당 국민소득, 전력 수요 증가율, 인접국에서의 전력 수입 가능성, 전기요금의 정부 보조 비중까지 탈원전을 논의할 수 있는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같은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은 어떠신가요? 예, 저희는 그 에너지를 치면 섬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유일한 그 작업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 원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자력을 가져가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우리의 상황을 예. 국민들이 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그거를 좀 알고 싶다. 예.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까요? 적어도 그 우리나라가 에너지 섬이고 96% 에너지를 해외 수입한다는 부분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일본이 지난해 에너지 정책 결정을 위해 설문조사에 활용했던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준비 중에 계시죠.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시나리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여러 그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과정에서 이런 논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워킹그룹에서 전체적인 그 에너지 비중이 그 우리들 믹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공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왜 아직 안 보여주시죠? 정리된 상태에서 원전 비중은 그 20에서 29%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원전 비중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시나리오고요. 에너지 절약과 열 병합이 일본의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에 들어 있어요. 그죠? 그뿐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나 고용률까지 함께 고려한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에너지 기본 계획 안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알리고 또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12월 말까지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믹스 선택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잠깐 나오시죠. 필즈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수학자의 노벨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수학계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개최국 국가 원수가 직접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여하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4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결의안도 발의했고 여야 구분 없이 총 70분의 의원님들께서 서명에 동참해 주셨고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협조해 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모처럼 힘을 모았습니다. 총리께서도 2014년도 서울 세계 수학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예산 지원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적극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예, 장관님. 삼성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1% 증가하면 GDP가 1%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지난 10년 동안 단 1%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지난 8월 22일 개막된
국제 여성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신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출산 양육 부담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최대한 역량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네, 제가 다시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드리죠. 능력 있는 여성 인재들이 출산과 양육 부담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이공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경력 단절 여성의 재진입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직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예, 미래부 차원에서 장관께서 여성뿐 아니라 모든 젊은 연구원들이 보육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적극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유아보육법을 준수하도록 현실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신뢰, 약속을 중시하는 정부를 내세우며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손톱 및 가시 제거, 여성 인력 활용 등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여러 약속들은 아직도 실현된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다지는 일이 하루아침에 현실화되지는 않겠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제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국민들께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구현에 필요한 법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부터 법을 준수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